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직사회 김현철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의 우리 봉투 모의고사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가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6회차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딱딱딱딱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근데 6회차 모의고사 풀어보셨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쉽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보는 시험은 이거보다 좀 쉽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대신해서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지, 이 문제를 보고 이거랑 똑같이 나올 텐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경제수단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간경제수단도 당연히 가계하고 기업이 등장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흐름 중심으로 보자고 그랬죠. 자, 가계에서 화폐로 가는 시장이니까 나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그렇죠? 그 다음에 가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네요. 자, 1번. 자, 가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 등이 거래되겠죠. 예,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나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니까 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임금, 이자, 지대 등은 기업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자, 임금, 이자, 지대 등은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받게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자, 기업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4번 기업 의사의 진료행위는 우리가 재화 서비스 얘기할 때 그 서비스입니다. 즉 생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어디쯤에 들어가야 되냐면 기업이 생산물 시장으로 주는 요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라인에. 그쵸? 예. 자,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에게 가는 것은 판매 수익일 것이고요. 그쵸? 판매 수입일 것이고, 자, 요거는 실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물. 화폐가 아니라 실물에 해당하는 거야. 자, 다시 잘 보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X제 또는 Y제 소비량에 따른 평균 효용입니다. 보통 이제 총 효용이나 한계 효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평균 효용이 나온 거예요. 평균 효용이. 자, 그래서 X제의 가격은 1,000원. 그 다음에 Y제의 가격은 2,000원. 그리고 갑과 을은 X제와 Y제를 소비하는데 자신의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만만치 않은 문제죠. 자, 먼저 평균 효용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Y제 5개를 소비할 때 얻는 총 효용은 4개를 소비할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총 효용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총 효용은 자, 평균 효용 곱하기 수량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제 5개를 소비할 때의 효용 얼마입니까? 1600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6530, 8000. 자, 그 다음에 4개를 소비할 때는 2000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고 8000 똑같죠?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그렇죠? 1번 틀렸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을이 X제 4개를 소비할 때 얻는 총 효용은 5개를 소비할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을이 X제 4개를 소비할 때, 자, 4개를 소비할 때 총 효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4개를 소비할 때는 자, 얼마가 되겠어요? 4,800이 되겠죠. 자, 그쵸? X제 4개를 소비할 때. 자, 5개를 소비할 때. 자, 5개를 소비할 때 얼마가 될까요?
900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4,500. 자, 오히려 더 크네요. 4개를 소비할 때보다. 4개를 소비할 때가 더 크네요. 그쵸? 그래서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4개를 소비할 때보다, 4개를 소비할 때가 5개를 소비할 때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같이 풀었고요. 그 다음 2번까지 풀었고, 이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3번. 자, 을이 X제 소비량을 늘릴 때마다 한계 효용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자, 또 한계 효용이 나왔어요. 그럼 한계 효용이 나왔으면 총 효용을 기본적으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 자, 총효용 1600 곱하기 1은 1600. 그 다음에 1500 곱하기 2는 3000. 자, 그 다음에 3, 40이 4200. 그 다음에 4800. 그 다음에 4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총효용 아까 여기 사실 구했었는데,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 오히려 4개 생산할 때보다 자, 이건 한계효용이 요 사이값이잖아요. 한계효용이. 근데 오히려 총효용이 마이너스 한계효용이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한계효용 요쪽 한계 1600이 될 거고. 자, 얼마입니까? 1400이 될 거고. 이건 얼마입니까? 1200이 될 거고. 이건 얼마입니까? 60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300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0.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한계용은 모두 양의 값을 갖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300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자, 4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 4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자, 4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갑의 용돈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자, 가격이 1,000원하고 2,000원이니까, 갑이 쓸 수 있는 돈은, 갑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나와요. X제 5개. 그쵸? 그러면 5,000원 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제 1개와 Y제 2개. 그쵸? 그 다음에 X제 3개와 Y제 1개.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3가지 경우의 수가. 그쵸?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의 총 효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세 번째 경우의 수의 총 효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X제 5개니까, 그쵸? 예, 5,000이 되는 거죠. 5,000. 자, 5,000이 되는 거죠. 자, 5,000. 자, 그 다음에 X제 1개와 Y제 2개. 그러면 X제 1개 1,500, Y제 2개. Y제 2개니까, 자, Y제 2개니까, 이거 2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200이 되는 거죠. 5,200 더하기 1,500 하면 6,7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6,700. 자, 그 다음에 X제 3개. 자, X제 3개니까, 얼마입니까? 3,900. 그 다음에 YJ 1개. YJ 1개 얼마입니까? 3,000, 얼마입니까? 1,300 곱하기 3이니까 3,900 더하기 2,900. 얼마에? 6,800이네요. 자, 그러면 이 조합이 가장 효용이 높죠. 이 조합의 효용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용돈이 5,000원일 때는 X제 3개와 Y제 1개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시면 총 평균 한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그런 총 평균 한계가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판매량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즉 생산 요소 가격 변동으로 인한 거니까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공급이. 자, 그러면 먼저 AJ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자, AJ 생산 요소 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자, 여러분, 일단 Q가,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거래량이 마이너스 5니까 떨어졌습니다. 판매량 변화율이 마이너스 5예요. 떨어졌어. 자, 그러면 지금 공급이 변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자, 공급과 그쵸? 거래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됐겠죠. 즉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급이 줄었다는 것은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생산 비용은 어떨 때 공급이 줄어들죠? 생산 비용은 올라갔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어려워요. 그렇죠? 완전 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제까지 한번 해볼까요? B제. B제는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됐습니다. 역시나 공급의 움직임입니다. PSQ, SPQ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B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공급도 떨어졌겠죠? 그럼 가격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죠. 가격 상승입니다. 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외우는 화살표 공식을 좀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탄력성까지 집어넣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자, 깨끗이 하고 다시 3번부터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J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CJ 보겠습니다. CJ 일단 올랐죠. 자,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급도 올랐을 것이고 가격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CJ의 판매 수입이 어떤가 봅시다.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자, 그 얘기는 이 Q가 오르긴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다는,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올랐겠죠. 이런 재화를 우리는 탄력적인 재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DJ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Q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P는 떨어졌겠죠. 공급은 올랐겠죠. 지금 요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PQ판이 변화가 없대요. 변화율이 0이래요. 그 얘기는 가격이 내려간 만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량 또는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런 지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비탄력적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탄력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이동을 잘 매칭시킨 그런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꼭 연습을 좀 해보시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넘어가서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네요. 예, 경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6기차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자료가 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가 나왔으니까, 그죠? 노동 가능 인구와 취업자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용률은 접근할 수 있겠죠. 고취노 볼 수 있습니다. 고취노. 자, 고취노를 보면 일단 노동 가능 인구는 떨어졌어요.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률은 증가해야겠죠.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실업률이 올랐어요. 그쵸? 실업률이 올랐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취업률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취업률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취업률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업률이 올랐다는 것은. 그쵸? 그러면 취업자 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엄청나게 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취실의 순서에 따라 이제 실업률을 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 우리 알았어요. 그리고 취업률이 떨어졌고 또 주어지기를 실업률이 올랐죠.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되죠? 울트라 캡처 완전 더 커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선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17년의 취업률은 2016년도보다 감소했어요, 여러분. 감소.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실업자 수는 2016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증가했고, 노동하는 인구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보다 감소했겠죠.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감소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자, 제가 알려드린 화살표 공식은 항상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순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다. 아, 또 비교의 문제 만만치 않죠? 비교의 만만치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여러분 생산량 자료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생산량 자료. 두 번째, 절대우위는 어디가 갖고 있을까요? 자, 일단 y제는 절대우위가 없을 거고 같으니까 x제는 을국이 절대우위가 있겠네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회비용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회비용을 구해주시면, 자, 생산량 자니까 해당 숫자를 분모로 보내라.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가 될 것이고, 이거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자,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2가 될 것이고, 이거는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화는, 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x제 어디가 더 작아요? 을국이 더 작죠? 이거는 y제는 갑국이 더 작고, 이렇게 특화 생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1번을 좀 잘 주의를 볼게요. 1번. 자, 갑국은 x제 2개와 y제 12개를 동시 생산할 수 있다. 자, 갑국을 생산 가능 곡선을 제가 그려보면, 자, x제, y제라고 했을 때 x제를 4개 생산할 때 y제를 20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 2개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4분의 20이니까 1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제를 2개 생산할 때 y제를 몇 개 포기해야 되나요? 10개 포기해야 되죠. 그럼 y제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개 생산하기 위해서 10개 포기했다. 그럼 이 점은, 자, x제 2개와 y제 10개를 동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개는 여러분 곡선 밖의 점이 되겠습니다. 생산 불가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찍으면 여기가 아니라, 자, 정확하게 찍으면 여기가 아니라 어딜까요? 12개니까 이쯤 되겠죠. 이쯤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생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 을국은 x제를 특화 생산하겠죠. y제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3번, x제 1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의 각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을국이 각국보다 크면 왜 을국이 특화 생산하겠습니까? 작으니까 특화 생산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각국의 y제 1개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교육전보다 커진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지면 항상 기회비용, 소비의 기회비용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yj의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yj는 갑궁이 생산하니까 5분의 1보다는 크고, 자,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국에서 yj는 예전에는 yj 하나를 소비하면 5분의 1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5분의 1보다는 좀 더 포기해야 되겠죠. 정확히 교육 조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도 5분의 1보다는 크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A와 C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단 A와 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을 사용한가라고 했으니까 A는 질문지법이 되겠고요. A는 질문지법. 그 다음에 B는 그쵸? B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죄송합니다. 면접법과 관찰법 중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면접법이죠. 그건 하나 남은 관찰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법 보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은 자,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맞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B는 면접법은 관찰법과 달리 경험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서 둘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리 그러니까 면접법에서도 가능하고 관찰법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질문지법에서도 가능해요. 자,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사실 검증이 목표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에 좀 더 가까운 자료 형태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면접법에서는 경험적 자료가 수집되는데 관찰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서 맞아요. 실제성이 높다는 것은 관찰법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관찰법에 비해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서 BC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A는 감정이입 안 해요. 질문지를 하는데 어떻게 감정이입합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는 뭡니까, 여러분? 가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명목론. 자, 그 다음에 자, 그쵸. 개인을 강조하는 거니까 개인적 욕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실제론에 해당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명목론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명목론은 사회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의 형성 맞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명목론 맞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맞아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게 실제론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들로부터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명목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는 것은 니은, 디귿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자, 밑줄친 기업과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뭔가 밑줄이 좀 잘못됐네요. 그쵸? 우리 교재랑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빵으로 친 빼고 이게 니은이 되는 겁니다. 니은, 교도소가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불미스러운 일에 그를 체포하던 빼고 그쵸? 그 다음에 시장이
시장이 디귿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디귿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이 디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니 리을이 되는 거고, 죄송해요 여러분. 자, 고민은 미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 뺀 나중에 수정할 때 그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PPT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이런 PPT에만 좀 있는 오류고, 여러분은 교재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이거는 미음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디귿과 기역, 그 다음에 이것은 리을과 디귿으로 보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해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니은. 자, 교도소는 2차적 사회화기관 맞죠? 그쵸? 그리고 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학교, 학원, 직업훈련은 교도소, 공식적 사회화기관 네 가지 외워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 자, 여기서 죄책감에 고민하는 것은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것은 그냥 내면적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적 갈등. 그렇죠? 그럼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그쵸? 디귿, 시장. 시장은 성취주의. 그 다음에 기역, 조카는 귀속주의.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과 디귿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리을 어디 갔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쵸? 역할 행동이 빠졌으면 틀린 문제인데, 틀린 선지인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니까 맞죠? 역할에 대한 보상 X,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O. 오케이. 아시겠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표는 문화의 태도, A와 C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A는 서로 다른 문화의 우열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A, B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 상대주의. C는 상대주의. 자, 상대주의는 C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니까 A는 절대주의 중에서도 자문화 중심주의겠네요. 나머지 하나, 이건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문화 사대주의. 그렇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타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 데 유리하다. 여러분, 다른 문화, 특히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데 장점을 수용하는 데 유리한 것은 문화 사대주의예요. B, 그 상대주의도 뭐 타문화의 장점을 수용하는데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A는 절대 안 됩니다. A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B는 문화사대주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이것은 C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A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자, 가에는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가면 상대주의만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보사회 아니면 산업사회겠네요. 그죠? 자, A가 뭡니까? 분업화 전문화? 그렇죠. A가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지적인 기술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식과 자본보다는 지식이 정보와 지식이 더 강조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보사회가 되겠습니다. B는 정보사회. 그렇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당연히 A죠.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낮다. 맞습니다. 산업사회는 철저하게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공단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정보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요, 여러분. 전통사회가 가장 높아요. 농경사회, 농업사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보사회, 그 다음이
산업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3번. 자, 면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죠. 우리 B가 면대면 접촉 비중이 더 낮죠. 컴퓨터로만 이야기하고, 그쵸? 자, 낮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익명성이 강조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B는 정보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히려 소비자가 생산자로서 프로슈머라는 개념도 생기고, 자, 그래서 생산에 개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정보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AB법이, A법은 뭐예요? 자, 이거 다 노동법이죠. 노동법. 그렇죠? 노동법. 이거는 공정거래. 자, 다 사회법이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에서 사적 가치 원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나요? 아니죠. 이건 사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그냥 사법. 자, 이거는 공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사회법은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맞습니다. 사법 영역에서 공법 영역으로서의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법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정치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사회계약설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가번. 자, 생존을 위협하고 투쟁하는 상태에 있다. 홉스죠. 그 다음에, 예, 공공선을 추구한다. 일반 의지에 따른다. 루소죠. 그쵸?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왕권 시수설 안 됩니다. 모든 사회계약자들은 다 천부인권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군주주권론은 맞는데 왕권 시수설은 아니에요. 자, 2번. 자, 루소는, 이거는 홉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루소와 달리 홉스는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국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국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거 모두 포함되는 거죠. 4번. 예,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목적이 아닌 수단 정도로 바라봤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참여집단 나왔네요. 정당시민단체, 이익집단이겠죠. 자, 공익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 A는 시민단체겠네요. 자, 후보자를 공천하니까 B는 정당이겠네요. 그러면 C는 이익집단이겠네요. 돼요? 자, 1번. 모두 정치, 사회와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모두 정치, 사회와 기능을 수행해요. 자, 그 다음에 A 어디 갔어? A는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는 이건 정당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자,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모든 정치 참여 집단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론 형성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네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 국회의원 선거 결과. 1번 보겠습니다.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맞습니다. 득표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역구 의석수는 거의 60%를 넘죠. 예, 의석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대 대표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아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선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약간 까다로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억번호 한번 볼까요? 정부와 의회가 권력이 융합적인가? 라는 대답에 예라고 대답했으면 자, 각국은 뭡니까?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죠. 갖고 여기서 의원내각제가 되는 의원내각제에서 이건 뭡니까? 다당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갑국은 자, 의원내각제가 되는데 을국은 그럼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행정부 수반에 의회를 해설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틀렸고. 그다음에 갑국의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면, 그러면 갑국이 대통령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가에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의 거부권을 가진다면, 즉 을국이 대통령제라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에 국가 원수가 상징적 존재로서 따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왜? 대통령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행정부 수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과 리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 어디 갔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이네요. 자,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 자리가 좀 좁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국회. 자, 그 다음에 행정부 최고심의기관 국무회의. 그 다음에 소관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부령을 발표한다. 행정각부. 행정각부의 장. 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 자, 국가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을 진다.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국감대대원만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감대대원. 자, 그 다음에 나의 심의 결과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나요? 아니죠.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아니죠. 라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맞습니다. 국감대대헌. 자, 국감대대원이란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국감대대헌.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6번에. 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및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사조정이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갑은 민사조정을 거치지 맞습니다. 민사조정을 거치고 가도 되고요. 거치지 않고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혼을 했는데 이건 상속과 이혼이 엮여져 있는 문제라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갑과 을이 결혼을 해서 A와 B를 낳는데 C까지 친양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아이고. 자, 그런데 지금 A, B, C가 있고, 야근교는 을이 갖기로 했고, 이혼 6개월 뒤 혼자 생활하던 갑은 교통사고로 죽었네요. 갑이 죽었는데, 자, 50억 재산과 50억의 채무가 있었고, 그러면 4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아들 C에게 준다. 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네요. 이걸 유언을 통한 상속 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증. 자, 이거 한번 잘 써볼게요.
C에게 유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 C는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거나, 이거는 상속 포기인데, 이건 채무가 더 많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건데, 그러니까 4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법적 상속비는 A, B, 그 다음에 친양자로 입양한 C, 셋이 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유류분을 받게 된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C에게 모든 재산 45억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유증이 없었다면 15, 15, 15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이젠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반밖에 청구를 못해요. 1, 7.5, 7.5 합쳐서 15. 그러면 C가 받게 되는 돈은 30. 정답 3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자관계에서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자, 여러분 이거 아니죠. 우리가 있는 문제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 문제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좀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행정구제제도인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 가는 뭐예요, 여러분? 자, 가는 영조물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고요. 나는요,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 자, 1번. 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영조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의가실이 명문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지금 영조물은 무과실 책임주의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와 C에 대한 설명으로, 자,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총회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총회. 자,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안보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포결 방식은 1국 1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총회는 맞아요. 2번, 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구속력이 있긴 있는데, 직접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안보리의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적 제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 틀렸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C의 15개 이사국 중 상명 이사국만 거부권을 갖는다. 맞고요. 자, 총회는 이상주의적 관점, 안보리는 현실주의적 관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6회차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6회차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네요. 어려운 문제가 많았으니까 여러분이 자, 훈련하는 용도로 잘 사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은 문제 풀지 마시고 풀었던 문제 반복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회차 모의고사 해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